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만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를 입문함에 있어서 간단하게 브리핑 할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래 보면 이제 전기 기사 또는 기능사를 입문할 때 또 전기 기사는 어떤 과정에 사람들이 입문하게 되고 기능사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전기기사 입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기사, 산업기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또는 공사기사, 산업기사를 포함해서 우리 기사 1차 시험은 토탈 5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5과목은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설비기술기준, 법규죠. 우리 법규라고 하는 설비기술기준, 회로이론, 제어공학, 자기학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시험을 출제를 1차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 제어라는 과목은 산업기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만 제어공학을 포함해서 회로 제어에서 20문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5과목 20점씩이므로 얘는 100점이 되는 거죠. 100문항입니다. 100문항 중에 60점, 즉 60문항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1차 합격이 되는데요. 단 과목당 과락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력공학 20문제가 있으면 8개를 맞아야 됩니다. 일단 각 과목당 8개 이상씩을 하면서 합이 60점이 돼야 되는 것을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공사기사는 요 자기학 부분만 공사기사는 응용으로 대치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자기학 부분이 꽤 어렵게 여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학을 어렵게 여기시는 부분은 응용을 먼저 시험을 봐서 공사를 합격합니다. 공사 기사를 취득한 뒤에 다음에 공사 기득을 취득한 뒤에 전기 기사를 시험을 볼 때는 나머지 과목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나머지 과목은 이미 다 똑같은 부분은 통과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응용 부분만 자기학으로 해서 20문제를 가지고 20문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기사를 취득한 뒤에 기사를 취득하신 분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기사 요 5과목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때는 전력 과목 한 3개 정도는 잘 하셔가지고 15에서 16 이런 정도를 목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10개 정도 목표를 세워서 어쨌든 이것도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1차가 통과가 되면 2차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2차 실기시험은 단답형, 수전설비, 시퀀스, 설계 감리해서 주관식 시험입니다. 우리 전기 부분은 작업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사에서는 작업형을 하지 않고 모두 주관식으로 2차 시험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격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기사 1차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접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응시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이제 기능사 취득 후 1년 있으면 산업기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다든가 그렇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4년제 대졸자나 예정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관련 학과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 부분에 관련 학과가 아닌 다른 여타 학과에서 자격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인 경우에만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다. 또 전문대 전문대를 다니고 있으면 관련 학과 졸업 후 실무 경력입니다. 주로 이제 2년제 전문대라면 2년 정도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기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년제를 본인이 다녔으면 실무 경력 1년을 했으면 기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산업기사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실무 경력 1년이 있으면 기사를 볼 수 있고, 우리 전기과를 나온 다음에 순수 실무 경력입니다. 전기 분야의 일을 4년 이상 하게 되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여기서 유사직무라는 것은 전기에 관련된 직무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능사를 취득한 뒤에는 경력 3년이 있으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사 실무 3년인데 여기 산업기사 자격을 보면 전문대졸인데요. 산업기사는 기능사 취득 후 1년 실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 출신이 아닌 경우는 먼저 기능사를 취득한 다음에 1년의 실무 경력을 가진 다음에 산업기사를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를 취득한 뒤에 1년입니다. 1년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되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산업기사 실무 1년이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동일 및 유사 분야 기사 및 기사 수준의 기술 과정 이수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사 과정에 기술 훈련 과정이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기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는 공학사입니다. 그래서 공학사, 전문학사가 아니고 공학사인 경우에 시험을 볼 수 있죠. 물론 동일 분야입니다. 전기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기사 자격을 볼 수 있다. 산업기사는요, 전문대 졸업자나 예정자죠. 다음에 관련 학과 4년제의 2분의 1 이상 이수자입니다. 이것은 4년제 같으면 3학년 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3학년 때 같은 경우에 3학년 때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기사는 기능사의 1년의 실무 경력, 동일 분야 산업기사 및 산업기사를 취득했거나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훈련 과정에 이수를 했을 경우에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유사 직무 분야 2년 이상 실무에 있음, 실무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전문학사,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사를 취득하면 산업기사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우리 기능사를 나쁘게나마 알아보면, 기능사 시험은 1차와 당연히 2차가 있습니다. 우리 자격 시험은 1차, 2차가 있지 않습니까? 1차 같은 경우는 기능사에서는 60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 중에 36문항, 60%거든요. 60에 36은 66에 36에서 36은 60%입니다. 이 36문항 맞으면 합격을 하는데요. 전기이론, 전기설비, 기기 등 시험을 보게 되는데 기능사는 과락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전기기사는 과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목당 40점이거든요. 과락의 기준은 40점입니다. 과락은 40점을 기준해서 이해하면 과락을 시키는데요. 우리 기능사에서는 그냥 토탈 60문제를 전체로 봐서 거기에 60%입니다.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기능사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라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사 1차 필기를 통과하면 2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2차는 모두 작업형입니다. 그래서 작업형을 실시를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전기 기사나 기능사 이런 기본적인 시험 보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에서 우리 이제 기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 우리 기사는 필기 시험은 150분입니다만은 기사 2차입니다. 2차 시험은 2시간 반을 주거든요. 2시간 반 똑같죠? 150에서 2시간 반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 것도 기사 시험입니다. 기사 시험은 150분을 시험을 봅니다. 산업기사의 경우는 2시간입니다. 120분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본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1차 합격한 뒤에 이제 2차 과정에서의 주관식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이제 우리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또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기능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제 전기를 입문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수식이라든가 기본적인 수학 개념이 부족해가지고 전기를 하고는 싶은데 수학이 어려워 그러면서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이 많은데요. 물론 수학 중요합니다. 우리 전기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깊은 수학은 우리 자격시험 보는 데는 그렇게 깊게는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계략적인 의미와 학원에서 강의하는 어떠한 우리 강사들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알아두시면 시험 준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용어거든요. 용어나 기본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를 우리는 기억해 두시면 크게 도움이 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초 수학이라고 해서 처음에 하게 되면 우리 이제 보조 단위라는 이제 개념을 우리는 도입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위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전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단위를 좀 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MKS라는 게 있고 CGS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MKS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몇 미터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몇 미터냐 할 때, 길이가 얼마냐 할 때 어떤 친구는 그거 100cm요, 100이요, 또 어떤 친구는 1이요 할 때 단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위를, 공통으로 쓰는 단위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의 MKS 체계라는 게 뭐냐면 길이는 메타를 기준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K는요, K는 킬로그램의 K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고, S는요, 세컨드, 시간입니다. 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MKS 기준 단위 체계를 쓴다더라,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M, 메타, K, 킬로그램, S는 세크입니다. 그러면 MKS에 대응되는 단위가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CGS 단위가 있거든요. C는 센티미터, 그램, 초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하는데, 요 보조 단위로서 예를 들어서 1000m입니다. 이렇게 1000m를, 기준은 1000m지만 얘는 뭐라고 합니까? 1km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요 보조 단위를 써서 000을 약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10의 삼성입니다. 10의 삼성은 K라고 해서 킬로라고 합니다. 요건 다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10의 6승은요, M이라고 해서 메가라고 합니다. 10의 9승은요, G라고 해서 기가입니다. 10의 12승은 테라라고 해서 T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보다 큰 경우는 모두 대문자로 쓰는 것을 대문자로 표현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대문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작은 경우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이것은 밀리거든요. 소문자로 쓴다고 알아두십시오. 10의 마이너스 6승 많이 써먹지 않습니까? 뮤라고 쓰고 마이크로라고 읽습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은요, N이라고 쓰고 나노라고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라고 합니다.
피코라고 해서 P라고 쓰고 우리는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은 피코, 나노,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밀리, 얘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보조 단위를 알아두시고 우리는 MKS 단위 체계를 쓴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본적인 기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 및 단위를 보면 우리는 이제 전하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전하다, 전류다, 전압이다, 저항이다, 전력, 시간, 에너지, 컨덕턴스, 도전율, 고유장, 주파수, 각속도, 임피던스, 리액턴스, 어드미턴스, 서셉턴스 이런 등등등을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호와 단위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전화를 할 때는 이제 Q라고 쓰고 이 단위의 표현은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얘를 쿨롱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요 단위 표현 없이 C가 있으면 이것은 알파벳 C죠 뭐. 그래서 이러한 쿨롱이다. 우리는 전류는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A라고 쓰고 우리는 암페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정도만 우리가 들어두겠습니다. 전압은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있습니다. 볼트라고 있고 저항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전압이 있으면 이런 얘기죠. 산이 있으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것은 요만큼의 뭐가 있습니까? 수위차가 있거든요. 이러한 수위차가 있다는 것은 요 위에는 수압이 높다는 얘기죠. 요 수위차에서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 요 두 점입니다. 두 점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는 두 점 사이에 수위차가 있어야 물이 가듯이 전위차가 있어야 전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만큼의 전위차가 흘러가는데 요만큼의 전압이 발생합니다. 요 수위차만큼의 수압이 발생하듯이 수압이 있어야 물이 흘러가듯이 요만큼의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압은 오메 법칙에서 알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표현입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일 때 잘 물이 이만큼의 전위차에서 흘러가야 되는데요. 그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저항이라는 놈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옴이라고 합니다. 옴. 그래서 이러한 옴. 이제 우리는 전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력은 이제 와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우리 이제 증기기관차를 만든 그러지 않습니까? 와트라는 분을 기리해서 와트. 시간은 T는 뭐 세크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기호는 W라고 쓰고 워크죠. 워크에 W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줄 이런 J-O-U-L의 줄입니다. 에너지의 단위죠. 다음에 컨덕턴스는 요 저항의 반대입니다. 요거 옴이 있는데 옴의 요거 마이너스 1승은 뭡니까? 옴의 마이너스 1승은 우리는 요 마이너스는 와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옴을 뒤집은 거니까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해서 이런 것을 우리는 모우라고 읽습니다. 모우해서 이런 것도 우리는 단위를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전율입니다. 전기가 도통할 수 있는 비율. 그래서 우리는 S라고 쓰고 지멘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고유장입니다. 로는 옴메타입니다. 주파수는 F라고 쓰고 우리는 헤르츠라고 읽습니다. 다음에 각속도입니다. 오메가는 각속도라고 해서 레디언 퍼 섹. 그 다음에 임피던스. 우리는 요 임피던스라는 건 그렇죠.
임피, 요게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다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한 요 저항은요, 레지스탄스거든요. 레지스탕스에서 프랑스 옛날 독일과 프랑스 전쟁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반대하는 게 레지스탕이지 않습니까? 저항하다는 뜻이죠. 요 임피는 방해하다는 뜻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임피단스거든요. 임피단스에서 요 임피단스의 단위는 역시 옴입니다. 그래서 추에 우리 이제 임피던스라는 것은 R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리액턴스도 저항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임피던스, 리액턴스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러면 R은 앞에서 저항이 있는데 저항의 역은 G라고 하는데요. 얘의 반대입니다. R의 반대는 뭐냐면 콘덕턴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임피던스의 반대는 뭐요 하면 어드미턴스입니다. 임피던스의 반대는 뭐요 하면 어드미턴스라고 읽습니다. 요 어드미턴스의 이게 어둠이거든요. 어둠이 이거 도와주다는 뜻입니다. 어드미탄스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흐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임피던스의 역은 어드미턴스이고, 임피던스가 옴이라면요, 어드미턴스는 옴의 거꾸로 된 모의 뜻입니다. 반대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요 리액턴스가 있으면 리액턴스의 반대는 서셉턴스인데요. 일단 기호만 우선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정전용량 C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를 담아놓는다는 표현인데요. 일단 정전용량 C라는 것은 요 C가 캐패시턴스입니다. 캐패시탄스거든요. 캐패시탄스가 이제 우리는 정전용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용량입니다. 뭐를 한 정지된 전기를 담아놓는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C의 기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콘덴서를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콘덴서의 표현은 F라고 쓰고 여러분들은 페럿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페럿, 이렇게 단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페럿입니다. 다음에 인덕턴스 L는요. 자, 인덕턴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캐패시턴스 또는 인덕탄스입니다. 요 인덕턴스, 즉 우리 이제 코일인데요. 이 코일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우리는 많이 써먹어야 됩니다. LC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러한 코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기적으로는 L, 인덕턴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Hs라고 쓰고 헨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덕턴스, 또 자, 우리는 자속이라는 파이가 있는데 이건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리스 문자의 파이인데요. 얘는 자속입니다. 이 자속, 말해서 이런 자속이다 또는 전속이다, 광속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전기는 많이 쓰게 되거든요. 자기의 입자입니다.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 또는 빛의 입자,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요. 어쨌든 이 파이는 웨버라는 단위를 쓴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속의 단위는 웨버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전력에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이상 전력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전력에서 세 가지의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이제 기호 이런 것은 이제 우리는 R로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L이 있고요. 요건 L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C인데요. 요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는 유효 전력이라고 표현하고 P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와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와트입니다. 유효 전력의 단위는 뭐다? 와트입니다. 다음에 요 L에서 소비되는 것은 요 P는 액티브 파워라고 하거든요. 액티브입니다. 액티브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하는 파워다라고 표현합니다. 요 L은 PR인데요. C도 PR입니다. 근데 요 무효 전력, L과 C에 의한 무효 전력이 있는데요. L에 의한 무효 전력과 C에 의한 무효 전력을 우리는 공이 얘네들의 단위는 바른데요. 요 아래 의미가 뭐냐면 리액티브 파워라는 겁니다. 리액티브 한다는 것은 보십시오. 리액션 하는 거거든요. 리액션 하는 파워. 얘는요. 액티브 실제 행하는 것이요. 얘는요. 리액션만 하는 것입니다. 일단 무효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선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와 얘를 벡터적으로 합한 것을 나중에 피상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볼트 암페어다. 뭐 얘를 소문자로 써도 똑같습니다. 볼트 암페어 또는 VA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위들을 기본적으로 써서 어떠한 전기의 형태를 나타낼 거라는 것만 우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게 있다. 그래,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좀 봐주고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전기 하나씩 접근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 하면 갑자기 미분, 적분 또는 뭐 상가함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떠한 원리만 아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초수학에서 지수의 곱을 보시죠. 뭐 2의 3승과 2의 4승은 이건 곱하라는 표현이거든요. 2의 3승 곱하기 2의 4승입니다. 이렇게 곱하라는 표현인데요. 이때는 2의 3 곱하기 4에서 10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지수의 곱은 지수 3과 4는 더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2의 3승 곱하기 2의 4승을 곱하라고 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7승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두면 되겠죠. 뭐. 자, 지수의 나눗셈 보면 예를 들어서 2의 3승 나누기 2의 4승이랍니다. 자, 그 경우는 2의 3승을 2의 4승으로 나누라는 표현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분모에 있는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2의 1승은 뭐요 하면 여러분들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야. 이렇게 우리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뭐 마이너스를 띄면요 2분의 1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2의 3승을 2의 4승으로 나누라는 표현은 2의 4승은 뭐 하면 됩니까? 2의 마이너스 4승으로 2의 3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만 붙여서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수의 곱은요. 지수는 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 마이너스 4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간단한 수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수분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수분해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런 정도를 우리는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깊은 수학은 우리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식 정도.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퀄 0이라는 수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느냐 이런 것을 찾아보는 건데요. x의 이승인 이런 것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2차 방정식이면 그는 0이 되는 값입니다. x에다 뭘 대입했을 때 0이 될까요 하는 근을 구하는 방법은 그는 두 개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x 곱하기 x 하면 x제곱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2가 있으면 2 곱하기 1 하면 2가 되고요. 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도 2가 되는 경우수인데요. 두 놈이 더해서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와 2를 놔서 곱하면 2, 더하면 3이 되는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인수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1.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2,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방법,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방법 참고로 알아두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근의 공식에다 넣어서 근을 구해서 우리는 찾아보는데요. 자, 이제 근의 공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양으로 되었을 때 요 x 값을 구하는 것은 분모는 2a분의입니다. 요 2a분의 b가 있으면 마이너스 b, 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꼬르 0이 되는 x값을 구하라고 하면, 자, 우리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x제곱, 너는 1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서 1이 되는 경우수는 딱 이것밖에 없는데요. 두 놈을 더해서 얘 값이 나오면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요 x는 어떻게 구해야면 2a인데요. 2a, a 자리에는 1이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요. b제곱입니다. 3, 3은 9 마이너스 4ac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2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인수분해한다고 이런 것을 우리는 실수 허수가 있는 무리수 그러지 않습니까? 요 루트 5 이건 무리수라고 합니다. 소수점이 무한히 나오는 무리수 모양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이런 모양이면요. 여기가 짝수입니다. 이게 짝수인 경우는 아까는 2a 했는데요. 그냥 요 a분의 합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2b가 아니고요. 2로 나눈 b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가 아니고 ac로 하는 이것을 제2의 근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요. 제1의 근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의 공식은 많이 써먹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암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하거나 이러한 제1의 근의 공식이나 제2의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봐두시고요. 자, 전기에서 우리 이제 전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통분을 많이 해야 됩니다. 통분하는 방법 참고로 알아두시겠습니다. a분의 b 플러스 c분의 d가 있으면 요 분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공통분모를 만든다고 합니다.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분모값이 똑같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a가 있고 여기 c가 있으면 여기다 분자 분모에다가 c를 곱해주고요. c에다는 a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만들어주면 분모가 똑같아진 공통 분모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을 하라고 하면 분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요 분모에는 2에다는 3을 곱해주고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줘야죠. 뭐 3에다는 2를 곱해주어서 2, 3은 6이 똑같게 되지 않습니까? 2, 3은 6이 되면 이제는 분모가 똑같으면 분자는 그냥 더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 3은 6, 6분의 5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두시는 것입니다. 전기기사나 전기기능사를 준비할 때 많은 걸 요하지 않는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이런 것도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모, 그러니까 이 분수 형태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번분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번분수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항은 내항끼리에서 분모를 쓰고 외항은 외항끼리에서 분자로 쓰는 방법만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분의 1분의 뭐 3분의 1 이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런 얘기죠. 뭐 내항은요 3일은 3, 외항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라. 다음에 이제 분수의 곱입니다. a분의 p 곱하기 c분의 d를 만약에 하라고 하면 뭐 그대로 곱해버립니다. a, c는 곱해버리고요. p, d는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하라고 만약에 하면 얘는 2, 3은 6이지 않습니까? 2, 3은 6, 1 곱하기 1에서 1에서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 능히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비례식을 많이 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A 대 B는 C 대 D다. 이런 식으로 비례식일 때는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또 외항끼리 곱하는데요. 자, 우리는 한번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1 대 2는 간단하죠. 만약에 얘가 2면요. 2대 얘가 1일 때 2면 만약에 얘가 앞에가 2면 뒤에는 4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2는 내항은 내항끼리 2는 외항은 외항끼리 4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기는 이러한 비례식도 많이 쓴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예를 들어서 y는 ax다. 이런 게 이제 우리는 비례식입니다. x값에 따라서 비례해서 x값에 따라서 y값이 변합니다. 이런 식에서 a는 우리는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뭐라고 한다? 비례상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2x라고 한다면요. 얘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x가 1이면 y는 2가 되고요. 1이면 2, 2면 4. 비례해서 x값에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이 비례 상수만큼 곱해져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례식 정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이제 전기를 입문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상가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요. 이 상가함수는 전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가함수를 알면 전기에 뭐 반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요 상가함수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 전기는 전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력에서 우리는 이제 이 전력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 유효전력이라는 게 있고요. 전력에는 유효전력이 있고 무효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전력회사가 이제 한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한전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수용가의 전기를 파는 것이죠. 팔면 한전에서 전기를 수용가 여러분들 집에 팔면 그 파는 값을 한전에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력량을 체크를 해야죠. 근데 우리 전기에는 꼭 필요하게 사용하는 유효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효한 전력을 어떤 뭐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도와주는 무효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평면, 이건 사분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평면을 네 개로 나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를 1사분면, 여기를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표현할 때 여러분들 돌아가는 방향을 잘 보면 여기를 1, 2, 3, 4라고 하지 않고 1, 2, 3, 4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그걸 여러분들이 유념 있게 봐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방향은 요 방향이라는 것을 일단 알아둬야 됩니다. 요 방향은 우리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전기의 방향은 반시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잡아두시고, 우리는 X축이라고 소위 말하는 X축 우리는 실수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Y축은 허수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전기는 요 유효, 실수는 뭡니까? 유효분이거든요. 우리 전력에는 유효분과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면 무효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효와 무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합한 것은 우리 이제 전체 전력.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준 전력이면 한전에서 준 전력 중에 우리는 요만큼 유효하게 썼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우리는 한전에서 돈을 받아가느냐? 한전은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죠. 요만큼 줬는데 실질적으로 요렇게 원을 그리면 요만큼 전기를 받아가야 되는데 요만큼만 받아가면 한전 입장에서는 뭐 미치는 장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것 외에 요렇게 벌어진 만큼의 페널티 요금을 한전에서 더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률 요금이라고 우리는 이 얘기할 텐데요. 어쨌든 전력에는 어떤 형태입니까? 이런 삼각형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걸 일단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삼각형 모양으로 우리 전기는 이루어져 있더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이제 우리는 삼각함수에서 여러분들 요 사인이라고 요건 세타라고 있는데요. 각도는 우측으로 세타라고 있습니다. 각세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요 사인은 스펠링으로 요런 모양으로 사인합니다. 요 모양을 보면 사인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에서는 스펠링체로 요런 모양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사인 세타, 요 각세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각세타가 있으면 사인은 C분의 A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는 코 하지 않습니까? 빗변이라고 합니다. 이건 빗변. 요건 밑변. 여기는 높이인데요. 빗변분의 밑변이죠. 빗변분의 밑변을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요 탄젠트는요. T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B분의 A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는 이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은 참고로 보시는 겁니다. 사인의 반대는 코시컨트라고 합니다. 코시컨트라는데요. 그냥 있다고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얘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반대인 코시컨트는 얘의 반대입니다. 사인의 반대입니다. C분의 A면 얘의 반대는 A분의 C죠 뭐. 코사인의 반대는요. 시컨트라고 합니다. 시컨트에서 COT는요. 탄젠트의 반대는 코탄젠트라고 합니다. 코탄젠트에서 코탄젠트. 그래서 탄젠트의 반대니까 A분의 B 이런 정도를 우리는 알아두시는데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본 모양만 한번 보시면, 물론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60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30도겠죠, 그죠? 이거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일 때 만약에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루트 3 요 모양으로 딱 이게 직각삼각형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사인 60도는 얼마요 하면
코사인 60도는 요거 이러지 않습니까? 2분의 1이죠. 사인 60도는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근데 얘 입장에서 얘는 뭐가 돼요? 코사인 30도가 되면 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코사인 30도가 되죠. 즉 얘 입장에서 얘는 뭐다? 코사인 30도하고 같은 값이라는 것입니다. 코사인 60도는요. 요 코사인 60도는 얘가 30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인이 돼 버리거든요. 사인 30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두시면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값 하나는 가지고 다니십시오. 굳이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0.5지 않습니까? 여러분 2분의 루트 3은요 0.866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는 우리가 2분의 루트 3 0.866 이렇게 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탄젠트 60은요. 탄젠트 60은 1분의 루트 3, 루트 3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값 정도는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기에서 금방 삼각함수를 아셨다면 중요한 게 이제 뭐요 하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인데요. 뭐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냐?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이 직각삼각형에 밑변을 A라고 하고 높이를 B라고 하고 빗변을 Z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건 세타입니다. 각 세타가 있으면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에서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제곱입니다.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Z의 제곱이라면 Z는요, 요 빗변은 어떻게 구해요? 밑변과 높이만 알면 루트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에서 루트 씌워서 구한다는 것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각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에 코사인 세타 앞에서 보시다시피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하면 코사인 세타는요. 빗변분의 밑변이거든요.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밑변이라면 요 밑변은요. 밑변은 Z에다요. 빗변에다가 코사인 세타 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밑변의 길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빗변의 길이와 거의 낀 각을 알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각을 알면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다음에 사인 세타는 우리는 정연파라고 합니다. 코사인은 여연파, 사인은 정연파인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직류와 교류를 이제 우리는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 교류거든요. 우리 교류를 사인파라고 합니다. 즉 정연파 교류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정연파는 사인이니까 뭐예요? 빗변분의 높이지 않습니까? 사인 세타는요. 빗변 Z분의 B 높이죠. 그러면 요 B는요. 높이는 Z 사인 세타죠. B는 뭡니까? Z 사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높이는요. 요 높이는 낀 각 세타, 예각 세타와 빗변만 알면 요 높이를 Z 사인 세타로 높이를 알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참고로 보시고 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지 않습니까? A분의 B니까 즉 A분의 B거든요. A분의 B에서
A는 Z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고요. B는 Z 사인 세타면 Z에 약분돼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알아두셔야 됩니다. 탄젠트는 뭐다?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모양으로부터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A분의 B에서 코사인분의 Z는 약분되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요 관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자, 우리는 금방 앞에서 피타고라스 정리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세타입니다. 세타예요. 빗변을 길이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는 뭡니까? 1 코사인 세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1 코사인 세타 금방 했지 않습니까? Z 코사인 세타니까 1 코사인, 높이는요 사인 세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1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금방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밑변의 제곱,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세요. 요거부터 하죠. 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뭡니까?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은 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전기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오면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얘는 아주 많이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모양 필히 여러분들은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 사인 세타에다가 90도 앞선 것을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면 사인이 0도 기준 위치에 만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인입니다. 그러면 코사인은요 사인보다도 90도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전기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항상 요렇게 알아두시고, 코사인 세타는요 요 코사인 세타는 사인보다 여기 90도 앞에 있습니다. 왜요? 반시계 방향 우리는 회전 방향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즉 코사인은 사인보다도 90도 앞에 있다는 표현을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요 부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를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보셨던 요것만 보시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얘가 60도이면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3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해보면 밑변의 제곱입니다. 1의 제곱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은요 2의 제곱이라고 했죠. 빗변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1의 제곱은 1이고요. 루트 3의 제곱은 3이고요. 4가 돼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과정을 한 번 정도 잘 덧어보시면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할만하다 이런 것만 알면 전기 기능사, 전기 기사 하는데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